빰빠밤 분한보가 돌아왔습니다. 컴백. 분한보 is back. 분백. 분한보 리턴즈 다시 시작합니다. 에피소드 7번째 에피소드로 돌아온 분한보입니다. 저희가 매치데이 이제 4번째 매치데이를 개꿀잼 라운드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정확하게 들어맞았죠. 모든 게 완벽했다. 3위 일체. 4분의 4박자. 4분의 4박자로 박자를 쪼개버리니까 이거는 마치 그 예전에 이제 이센스가 어떤 행사에 갔는데 국악 행사에 가서 자네 4분의 3박자로 박자를 쪼개서 랩을 할 수 있냐, 이제 이런 의뢰를 받았죠. 네. 국악인들에게. 그래서 거기서 바로 이센스가 박자를 쪼개가지고 죽여버렸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죠. 국악 원탑이네요. 국힙 원탑이죠. 국악 원탑. 국악 원힙. 국악과 힙합의 정점에 선 사나이, 그게 이센스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 4라운드 리뷰부터 저희가 먼저 좀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 첫 번째 경기부터 그 개꿀잼이었는데, 네. 바이언 뮌헨 레버쿠젠이었고, 사실상 이번 시즌의 결승전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정점에 서 있는 두 팀이 1라운드라니요, 상반기에, 네. 전반기에 네. 붙어버렸죠. 1, 2위 간의 초반에. 팀이죠. 토투토, 강대강. 요번 경기는 일단 뭐 개꿀잼이 될 거라고는 이미 예상을 했었고, 네. 저는 확실한 거는 그 이번 경기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나쁘지 않았다. 칭찬을 좀 할 만한 플레이들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저는 확실하게 칭찬할 거는 하고 이제 또 깔 건 까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박자를 쪼개는 스타일. 제가 3라운드 때부터 김민재 선수의 그 경기력이 살아났다라고 제가 딱 말씀드렸는데, 딱 바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4라운드 때도 완벽하게 멋있는 수비에서의 활약을 보여줬다. 사실 나쁘지 않았다 이 정도지 엄청난 활약을 보였다, 사실 이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센터백으로서 2골을 먹은 거기 때문에 뭐 완벽하게 경기를 풀어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는 사실 이 경기를 보면서 전반적으로 그 운이 좀 뮌헨에게 좀 따라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리케인의 선제골부터 시작해서 뭔가 좀 이게 뮌헨한테 좀 이렇게 이 우주의 기운이 좀 모였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른 시간에 바이언이 먼저 골을 넣었고, 네. 그것도 케인이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 코너킥 상황에서 그 레버쿠젠의 수비에 맞은 거, 머리에 맞은 거가 이제 그냥 그 해리케인의 머리에 그냥 부딪혔던 느낌이에요. 좀 교통사고처럼 머리를 그냥 갖다 대줬죠.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아마 코서노였던 것 같은데, 네. 그냥 이렇게 어시스트를 했죠. 그렇죠. 그냥 앞에서 끊어줘야 되는데 뒤로 보내버렸어요. 네, 해리케인 떠 있었어요. 뜬 상태로 그냥 공을 맞아서 들어갔다. 해리케인이 완벽하게 비어있는 그 공간으로 어시스트를 해줬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레버쿠젠은 수비를 버리고 이제 공격에 거의 올인을 하는 이번 시즌이기 때문에 네. 이런 수비에서의 실책은 간혹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네. 오히려 이제 케인한테 골을 먹고 나서 네. 레버쿠젠의 이제 그 환상적인 또 프리킥이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말도에. 네, 그리말도의 그림 같은 그림을 그리다 말다가 그린 그리말도의 프리킥이죠. 그리말도가 또 라마시아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라마시아 출신들이 프리킥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네. 킥이 워낙 좋아서 킥이 좋다고요? 기본적으로 킥이 좋아요. 왜냐면 네. 라마시아 선수들이 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게 그리말도 프리킥 들어가는 거를 그 슬로우 장면으로 이렇게 보여줄 때 사네가 있어요. 이제 로벤도 그렇고 손흥민도 그렇고 그 멋있는 골 들어가면 이렇게 손 터는 거 있거든요. 따닥따닥 하면서 사네가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시다 시 하면서 이렇게 딱 프리킥 인정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깜짝 프리킥이 하나가 나왔고, 네. 오히려 경기 양상이 이제 이 프리킥 하나로 뮌헨이 약간 무너지는 느낌이 많이 났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비어츠한테 털리기 시작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레버쿠젠이 수비는 약하지만 또 흐라데키 미친 선방이 여러 번 나왔어요. 언성 히어로죠. 언성 히어로 흐라데키. 네, 그 흐라데키의 엄청난 선방이 나오면서 네. 골문을 틀어 막았고요. 네. 근데 진짜 뮌헨 입장에서 네, 말씀하세요. 뮌헨 입장에서 보면 네. 운이 좀 좋았죠.
네, 운이 진짜 왜냐하면 네, 우주의 기운이 뭐였어요? 왜냐면 사실은 보니페이스가 네, 요 경기에서 컨디션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음, 나쁘지 않았는데 많은 공격을 했음에도 결정을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운이 좀 안 좋아가지고 결정이 안 났죠. 맞아요. 그래서 경기력 자체는 결정이 좋았는데 뭐 비르츠도 그렇고 보니페이스도 골포스트 맞추고 좀 근데 제가 봤을 때 좀 이제 이 B클럽 간의 대결에서 좀 우위를 점하려고 너무 이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좀 결정력이 좀 아쉬웠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연륜의 차이죠. 네, 아무래도 비어츠나 보니페이스 같은 경우는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또 보니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넘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어떤 큰 경기에서의 중압감 네, 이런 거를 힘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건데 네. 현지에서 이제 평가는 사실 케인과의 이 토트토 매치에서 맞다이에서 보니페이스가 골을 넣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판정승을 거뒀다. 이게 정설입니다. 학계의 정설이다. 학계 정설입니다, 이게.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케인이 자존심이 좀 많이 상할 만한 경기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케인은 지금 사실 이 분데스리가 와서 어떻게 보면은 좀 그 EPL의 그런 뭔가 위상이라든지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뭐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기라시라든지 뭐 레버쿠젠의 이 보니페이스 그리고 뭐 이제 라이프치히에 있는 뭐 샤비 시몬스라든지 뭐 오펜다 이런 선수들이랑 지금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그 아래에 있는 느낌이라서 지금 아주 각성해야 됩니다. 네. 그래도 사실 케인이 나쁘지는 않은데 이게 리그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네. 좀 투닥투닥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네. 이제 뭐 좀 포메이션이 바로 잡히고 바이언이 네. 시즌 중반으로 향하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요 경기에서 또 하나 느꼈었던 게 면엔이 이 마티스테를 요새 계속 후반 한 15분 정도를 뜯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잘해요. 요번 경기에서도 마지막 이제 고레츠카의 역전골을 네. 마지막은 아니지만 역전골 고레츠카의 역전골을 이제 만들어낸 게 마티셀이었거든요. 네. 이게 사실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분데스리가에서 경기 출전 시간당 효율이 가장 좋은 선수가 마티셀입니다. 고효율이죠. 그게 이번 시즌뿐만 아니라 거의 지금 역대급으로 지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어린 선수가 짧은 출전 시간을 보장받고 이런 좋은 활약을 보인다는 거는 면엔 입장에서는 아, 너무 이, 좋죠. 이 선수의 뎁스 차원에서 상당히 좋다. 네. 그리고 뭐 조금 추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바이언 역사상 가장 최연소로 골을 성공시킨 게 마티셀이거든요. 17세 126일 만에 골을 넣었다고 하는데 그 네. 전에 기록을 갖고 있던 게 무시알라거든요. 그렇죠. 같은 팀에. 네. 무시알라가 17세 205일로 1등을 하고 있었는데 네. 한 6개월 어린 상태에서 마티셀이 그냥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네. 바이언 역대 가장 어린 득점자가 되기도 했고 이런 경기에서의 사실 이게 경기마다 이 경기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후반 막판에 들어가면은 되게 적응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선수들이 거기서 80분 정도를 뛰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벌어지는 이 다이나믹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마티셀은 축구 IQ가 높은 거죠. 그거를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해를 해버리고 그냥 쏘아버리니까. 그 슈퍼컵 때만 해도 슈퍼컵이 아니었나요? 그 전이었나? 테리 선발로 나온 경기에서 너무 많이 날려가지고 그렇게 많은 비난을 하시던 이 조혜지 씨가 이렇게 아니죠. 바뀌었습니다. 아니죠. 네. 마티셀은 저는 원래부터 물건이라고 얘기를 했고 다만 네. 뮌헨의 톱 자리를 이 친구한테 맡겨서 선발로 나오기에는 아직 많은 무리가 있다. 어리다. 그 생각은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네. 아무튼 이 선수가 그리고 최근에 재계약을 바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자동 연장 옵션인가요? 뭐 그런 거를 발동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미넨에서 더 이제 성장할 거라고 본인도 어느 정도 이제 확신을 하는 것 같아서 어쨌든 함께 계속 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이 텔 선수가 어시스트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미넨의 레카차죠. 이제 고렉츠카 선수가 사실 골을 넣으면서 어쨌든 미넨의 그런 위기 상황을 조금 이제 진화를 시켰다. 사실 이 고레츠카 선수가 요번에 그 독일 대표팀이 지난 A매치 브레이크 때 일본한테 이제 대패하면서 한지플릭이 또 해임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대표팀에 선발되지 못해서 그때 SNS에다 막 글 올리고 그랬었어요. 인스타에다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를 안 뽑냐 이러면서 이제 좀 격앙된 모습도 있었는데 이 또 다시 바로 각성하면서 내가 좀 흥분했다. 그러면서 내가 더 이제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 그런 걸로 생각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러면서 조금 이제 자신의 그런 입장을 다시 정리를 하고 지금 다시 사회생활 잘 하면서 득점도 성공하면서 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좀 있습니다. 성숙해졌죠. 네. 좀 성숙해졌죠.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되는 게 고레츠카랑 이제 그 김민희 선수의 연문설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 어. 고레츠카가 골을 넣고 네. 세레머니를 바로 한 게 아니라 네. 바로 벤치 쪽으로 향해가지고 김민희 선수를 이렇게 들쳐매고 마치 예전에 이제 보쌈을 해간다라는 전문 용어로 보쌈해 간다라는 말을 하는데 약간 벤치에서 교체돼 나가 있는 김민희 선수를 어깨에 들쳐매고 경기장 밖으로 나갈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의 사회생활이죠. 그게 진정한 아, 사회생활입니다. 실제 이제 레카를 하듯이 이제 딱 레카를 해버렸죠. 그렇죠. 네. 아니 어쨌든 믿을 건 이제 김민희와의 그런 그 투볼란테의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김민희를 굉장히 챙기는 레카차 고레츠카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경기에서 라이머가 네. 마즈라이 대신에 네. 윙백으로 나왔어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김민희, 고레츠카, 라이머 이 삼각관계가 한 피치 위에서 형성이 되기는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마음이 더 의식했다. 조급했던 거 아닐까? 조급했던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 그 연애 프로그램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돌싱글즈 이런 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는 네. 그리고 네. 그 다음 경기 얘기하면서 저희가 그 경기 이제 서로 보면서 얘기했던 게 그 검은 띠를 두르고 이제 팀들이 경기를 하는 걸 보면서 그쵸. 이게 무슨 일 있었냐 했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9월 15일, 17일에 진행된 이 4라운드인데 이 9월 8일 밤 11시에 이제 모로코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지진 참사가 좀 있었고 그리고 또 그 며칠 전에도 이제 리비아 홍수가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거를 좀 애도하는 이제 그런 자리가 있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검은 띠를 두르고 이거 TVN에서 알려줬나요? 그건 모르죠. 저는 TVN 중계를 보면서 네. 저는 TVN 중계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듣지를 못해서 네. 네. 좀 네. 그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저격수네요. TVN 저격수. TVN 저격 바로 뜹니다. 네. 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면 네. 도르트문트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좋죠. 정말 오랜만에 진짜 그 완전 밑바닥에 있다가 올라왔어요. 도르트문트가 네. 살짝 프라이부르크 상대로. 제가 지난 라운드 때 그 프리뷰 할 때 제가 귀신 잡는 해병 시리즈 하지 않았습니까? 귀신 잡는 해병 네. 시리즈에 이제 이 도르트문트 해병, 슈투트가르트 해병, 호펜하임 해병이 다 잡았다 귀신을.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도르트문트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네. 긴급 투여됐죠. 긴급 수혈. 개간로 로이스가 개같이 부활 성공. 사실상 로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말년휴가 이게 말차를 나가 있는 상태였는데 원래 이번 시즌은 유급 휴가 같은 그런 개념으로 봤어야 되는데 이게 경기가 너무 안 풀리니까 네. 로이스를 다시 콜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자 말자 사실은 로이스가 내가 왜 로이스인지를 보여줬죠. 야 개간로야 축구화 신어봐. 그쵸? 야 개콜스야 너 축구화 좀 신어봐. 이거랑 거의 쌍벽이루는 오마주. 네, 오마주. 그래서 사실 엠레장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본인의 팀에서의 입지가 훨씬 더 줄어들었다. 로이스랑 교체돼서 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로이스가 그냥 바로 죽여버리니까 이게 아니 로이스는 사실은 운동을 하고 있지도 않은 상태였는데 그냥 집에서 치킨 뜯고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돼버리니까 집에서 피파하다가 이제 엠레장은 은퇴해야죠 사실. 네. 확실히 돌문이 후반 들어서 승기를 좀 잡는데 좀 성공을 한 것 같고 근데 거기에는 사실 그 레드카드가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 프라이부르크 그쵸? 선수가 이제 레드카드 받으면서 그때부터 좀 이제 승기가 기울어졌는데 네 아무튼 홈멜스도 사실 되게 멋진 활약을 펼쳐줬고 그리고 이제 미들맨이죠 도니엘 말렌 선수가 계속 이제 거의 매 경기 지금 득점을 해주면서 어쨌든 예, 도르트문트의 뭔가 이 스윙이죠 스윙 다시 이제 이 올라가는 이 스윙에 좀 더 그 첨가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프라이버크 같은 경우는 사실 팻플러가 골을 넣었어요. 전반에 골을 넣고 후반에 이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토의장을 네, 그냥 퇴장을 바로 당해버리면서 사실 그 뒤에 후멜스의 추가골이 나오고 네. 개간로가 마지막 이제 인저리 타임에 쐐기를 박는 골을 넣으면서 무너져 버렸거든요. 네. 82분에 퇴장을 당하는 거는 이거는 사실 선수로서는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다음으로 그렇죠. 넘어가 보죠. 네, 다음으로는 제가 좀 주목하고 싶었던 경기는 이 경기죠. 하이덴하임 대 브레멘. 이 그쵸. 프랑크 슈미트 감독의 16년 독재 정권 태양절 화끈한 승리, 목디스크 치료.
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어쨌든 첫 골이 이제 저기 베스테 선수가 프리킥을 했는데 팔꿈치 상대 선수 팔꿈치 맞으면서 PK가 이제 클라인딘스트. 이 클라인딘스트라는 게 사실 이제 독일어 이제 직역을 하자면은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 그러니까 뭐 PK 같은 그렇죠. 이제 작은 일을 하는 이 선수가 이제 제대로 작은 일을 소일거리죠. 소일거리. 소일거리 성공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네. 터키산 하베르츠죠. 얼굴이 제 생각에 좀 어.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딘치 선수가 딘치죠, 이제 또 딘치. 골을 넣었었고 이제 둑시가 이제 PK 실패 후에 바로 머리 갖다 대면서 이제 조금 따라잡나 싶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그 브레멘의 마지막 심슨이죠. 미첼 바이저 선수가 또 헤더를 넣었는데 이게 본인이 지금 분데스리가 174경기를 뛰면서 두 번째로 넣은 헤딩골이라고 해요. 사실 이 선수가 이렇게 키가 네. 크지 않은데 미첼 심슨 바이저의 두 번째 헤더였다. 네. 그리고 이제 딘치가 또 마지막으로 또 이제 결승골을 이제 넣고 그리고 이제 베스테가 쐐기골. 이 선수가 되게 그 킥이 너무 정교하고 그리고 그 슈팅을 할 때 그 템포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골키퍼들이 이 뭔가 딱 하나 둘 셋 하면서 막으려고 할 때 그 4분의 3박자로 쪼개지는 그 이제 베스트의 그 이센스 같은 슈팅이죠. 거기에 이제 말려가지고 속수무책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안 니클라스 베스테는 하이덴하임의 최고의 선수임을 이번 경기에서도 확정을 지었고 네. 어떻게 보면은 리그에서 올 시즌에 베스테만큼 킥이 정교한 선수가 있나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이덴하임에서 지금 왼쪽 오른쪽 가릴 거 없이 코너킥을 전담을 하고 있고 위험 지역에서는 무조건 베스테가 프리킥을 차거든요. 근데 정확도가 너무 좋으니까 이게 골로 연결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PK를 얻어낸다든지 아니면은 뭐 선수 맞고 나온 공을 이제 세컨 찬스를 만들어낸다는 그런 능력이라든지 그래서 여러모로 예전에 저희가 얘기했던 담슈타트의 엄석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할러와 비교를 해봤을 때 네. 할러가 약간 좀 말셀 헬러요? 할러가 좀 헬러. 네. 네. 할러가 조금 반쪽짜리 선수라면 네. 베스테는 그거보다 조금 더 완성된 선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제가 썸네일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분이 이제 16년 독재 정권 태양절 화끈한 승리를 거두신 이제 프랭크 슈미트 감독입니다. 이분은 이제 하이덴하임 전담 이제 감독님이신데 저는 사실 이분의 그 왁구를 보고 한 노장 감독 한 환갑 조금 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이분이 지금 49세입니다. 30대인가요? 49세 호랑이띠입니다. 호랑이띠 연예인으로 보면은 그 신하균 배우님 네. 있으시고, 네. 뭐 아무튼 뭐 여러분이 계신데 이분이 왜 신하균밖에 안 나오죠? 이분이 사실 74년생이에요. 신하균의 나이를 왜 알고 있죠? 제가 74년생 연예인 쳐봤거든요. 네. 네, 아무튼 49세인데 16년이 됐다고 했잖아요. 지금 감독을 한 팀으로 한지.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뒷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게 코나 속의 코나죠. 인물 열전, 인간 극장, 프랭크 슈미트 그는 누구인가. 이분이 사실 올 시즌 이제 승격하면서 동시에 책을 냈어요. 언브레이커블이라고. 그러니까 네. 독일어로 하면은 운카풋바라고 아마 쓴 것 같은데 아무튼 이분이 그러면은 이제 49세니까 16년 빼면은 33살부터 이제 하이덴하임 감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의 나겔스만이죠. 이거 조금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제가 좀 뒷조사를 해보니까 하이덴하임의 전신팀이 있습니다. 하이덴하이머 SB라는 팀인데 그 팀이 이제 오버리가 그러니까 즉 오브리그 이제 팀이었었는데 거기서 이제 선수 생활을 하다가 이제 나 은퇴해야겠다 하고서 이제 은퇴를 하려고 딱 하는데 이제 하이덴하이머가 이제 FC 하이덴하임으로 바뀌기 전에 디터 마클이라는 감독이 있었는데 그분이 2007년 9월 17일에 감독직에서 이제 해임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겨울 휴식기까지 임시 감독으로 이제 슈미트가 임시 감독을 맺게 된 거예요, 계약을. 그러니까 선수 끝나고 바로 거의.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구단주가 2경기만 해줘라. 2경기만 뛰어줘라. 우리가 이제 지금 감독 찾고 있으니까 2경기만 해줘라 했는데 그 당시에 그 2경기를 2대1 그리고 9대1로 승리를 하면서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거든요. 16년 동안요? 네, 16년 이 2경기만이 불러온 파급 효과다. 원래는 감독을 할 마음이 없었는데. 원래는 감독을 할 마음이 하는 건데. 네, 할 마음이 없었고 원래 그 친구가 운영하는 보험 사무실에서 일을 하려고 은행원 이제 견습 나가고 그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방크텔라죠? 방크텔라. 그렇죠. 그렇게 하려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감독이 어쩌다가 감독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오브리그에서 이제 어쩌다가 16년. 네, 하이덴하임이 이제 4부 리그로 이제 올라가고 그리고 2008-2009년 시즌에 3부 리그로 승격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이제 프로 리그이기 때문에 그 라이센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부랴부랴 이제 그 라이센스 자격증을 이제 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분이 2014년에 이제 이 하이덴하임을 분데스리가 2부로 승격을 시켰고 그리고 19-20 시즌에는 사실 승격을 할 뻔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브레멘을 만나서 졌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복수 혈전한 거죠. 그래서 아무튼 져서 이제 그때 실패했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다시 이제 2022-2023 그 시즌에 레겐스부르크와의 마지막 경기에서 하이덴하임이 승리를 하면서 이제 2위를 이제 하면서 그때 이제 승격을 성공하게 되죠. 그래서 근데 사실 그게 원정 경기였어요. 그리고 레겐스부르크는 그 경기에서 이제 패하면서 3부 리그로 강등을 이제 당하는 그 경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하이덴하임이 그 원정에서 막 그 맥주 쏟아붓고 막 이렇게 놀기가 사실 좀 미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선수들은 뭐 알바노 하면서 이제 신나게 놀았는데 이 프랭크 슈미트 감독은 이제 그 기자회견이나 이런 거 할 때도 그 레겐스부르크에 대한 그 리스펙트를 샤라웃을 또 해주면서 즐겁게 노는 그런 이제 멋진 그 호남자의 모습도 보여줬다. 네. 뭐 아무튼 입지전적인 인물이고 대단한 인물이죠. 네, 고개가 지금 계속 꺾여 있다가 이번에 분데스리가 첫 승을 신고를 하면서 살짝은 치료가 됐죠. 금융 치료. 네, 측만증이 살짝은 또 치료가 한 42도에서 지금 한 27도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 계속해서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그의 어떤 궁금증, 호기심 이런 것들. 왜 주심은 저런 판정을 내릴까? 왜 선수들은 저기서 왜 저런 플레이를 할까? 그 의문형의 이 퀘스천 마크라고 하는 요 고개 요게 이 경추의 각도 이게 결국에는 이제 그를 입지전적인 인물로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제가 여기서 이제 딱 한번 이제 좀 쓴소리 한번 하고 저희 5라운드 프리뷰로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네. 요 경기를 이제 TVN에서 중계를 했단 말이죠. 근데 네. 저는 네. TVN 해설을 누가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 슈미트 감독이 이제 현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지금 하이덴하임이 어찌 됐든 승격팀이기 때문에 네. 이번 시즌 강등당할 확률이 가장 높은 팀으로 하이덴하임을 사람들이 꼽고 있다. 네. 그래서 슈미트 감독한테 이걸 물어본 거죠 인터뷰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슈미트 감독이 분데스리가는 뚜르드 분데스리가다. 네, 그 말은 결국에는 뚜르드 프랑스가 엄청나게 긴 거리를 이제 경주를 하지 않습니까? 네. 거의 거의 이제 유럽을 횡단하다시피 이제 하는 대회인데 네. 이제 그 보통은 뚜르드 프랑스를 저는 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TVN 해설하시는 분들이 뚜르드 프랑스를 모르더라고요. 쓴소리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5라운드 프리뷰로 바로 넘어가 볼 텐데요. 네. 첫 번째 경기 슈가 다음슈타트 시작해보죠. 네, 파워프의 슈투트가르트 홈에서 열리는 이제 다름슈타트와의 경기인데 사실 이 경기 제가 이제 프리뷰 하기 전에 리뷰로 사실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었던 팀이 다름슈타트예요. 사실 그 지난 경기 이제 멘션글라드바흐와의 경기에서 3대3 이제 무승부가 났었는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좀 이 경기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름슈타트가 꽤나 홈에서 괜찮았다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슈투트가르트랑 이 상성이 좀 안 맞습니다. 이 분데스리가전에서 분데스리가에서 4번 이상 경기 붙은 팀 중에서 다름슈타트를 상대로 슈투트가르트가 이제 무패를 기록 중이에요. 지금 4승 2무거든요. 6전 4승 2무인데 네. 압도적이다. 그리고 이제 슈투트가르트가 또 워낙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세바스티안 헤네스 감독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다름슈타트전은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될 거다. 그 다름슈타트가 굉장히 부지런하고 이제 볼을 따내기 위해서 엄청 그 이제 치열하게 임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런 싸움을 이제 이런 몸싸움을 슈가는 기꺼이 받아들이고 이제 우리의 경기를 펼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경기 전에 이제 각오를 좀 내보였었는데 네. 어쨌든 그 슈투트가르트에는 그 저기가 있어요. 그 슈투트가르트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간첩이 있습니다. 간첩이요? 네. 네. 슈투트가르트가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름슈타트가 조심해야죠. 네네, 다름슈타트가 이제 슈투트가르트의 그 루카 파이퍼랑 이제 센터백 마글리카 사실 근데 레드 카드 때문에 지금 출전 정지 상태거든요. 지난 경기에 이제 레드 카드 받아가지고 그것도 참 논란이 있는 레드 카드였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두 선수가 이제 다름슈타트에서 이제 임대돼서 이제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슈투트가르트 입장에서는 사실 조심해야죠. 네. 왜냐면은 이 두 그렇죠. 선수가 이제 그 내부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난파 공작원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슈투트가르트는 지금 한창 물이 올라 있는 또 가니시 기라-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라성 같은 선수가 있죠. 기라시가 네, 사실 지금 혼자서 지금 분데스리가 9개 팀보다 더 많은 득점을 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하위권 팀들 하나는 폭파시켜버릴 정도의 공격력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기라시가. 지금 그러니까 8골을 어느 순간 지금 네. 8골로 득점 1위가 됐고 네. 그 이제 바로 아래 이제 그 휘파람이 있고 빈트? 그러고 이제 뭐 그 나머지 뭐 베렌스 이런 이제 축정이들이 좀 있죠. 케인 베렌스. 아, 네. 네, 아무튼 베렌스, 기라시 선수가 이제 지금 케인. 4경기에 8골 넣으면서 이 기록이 이제 게르트 밀러 그 독일산 폭격기죠. 이기요? 네. 네. 이 기라시 선수가 이기라시 선수가 이제 그 독일산 폭격기 게르트 밀러 그리고 이제 폴란드산 폭격기 레반도프스키보다 더 뛰어난 기록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예, 그런 아하, 상황이고 네. 네. 사실 이 4라운드에 8골 이상 넣었던 선수가 기라시를 제외를 하면은 이 한참 넘어갑니다. 67년, 68년 시즌에 멘션글라드바흐의 피터 마이어만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가 이제 9골을 성공을 시켰었어요.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역대급 기록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고 그리고 이제 바름슈타트 같은 경우에는 멘션글라드바흐 경기에서 사실 뭐 승리는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무승부를 하면서 첫 승점을 획득을 했어요. 시즌 첫 승점. 그래서 1점 획득하면서 더 이상 꼴찌가 아니다. 꼴찌는 누구냐? 마인츠다.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다름슈타트가 어쨌든 뭐 사실 좀 저조한 성적이긴 하지만 상승세를 어느 정도 만들어냈다, 드라이브를 좀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끌고 가야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슈투트가르트는 워낙에 지금 그 기라시를 선두로 한 공격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사실상 뭐 슈투트가르트가 한 번 더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사실 지금 그 한국 이제 아시안 게임 때문에 항저우에서 지금 우리나라 U23 대표팀이 이제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태국이랑 그렇죠. 경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우영 선수가 뭐 지금 경기를 뛰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선발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 슈투트가르트가 이렇게 잘하면은 조금 위태로워지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을 좀 많이 해봅니다. 위태롭죠. 네. 그런 걱정을 해봅니다. 지금 네. 미엇 선수한테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고 네. 이 와중에 우리 이제 이토 선수는 뭐 대표팀 차출 이런 거 없기 때문에 네. 네,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가면 바이언 뮌헨과 보훔이 붙습니다. 네. 언뜻 보면은 되게 바이언한테 쉬운 경기가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는데 이 그렇죠. 추갈못들은 이래서 문제입니다. 순위로서 축구를 모두 평가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뮌헨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 폼을 보면 그 이전까지 보여줬던 바이언 뮌헨의 그런 압도적인 강력함 이런 거는 없어요, 사실. 이번 시즌에 좀 위태위태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게 네. 어디서 오냐면 선수층이 은근히 얇습니다. 바이언 뮌헨이. 그래서 겨울 이적 시장 때 어떻게든 선수 보강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뭐 챔스에서 계속 남아 있는다면 16강이 또 진행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이번 주에 그 챔피언스리그 조별 예선을 뛰고 왔죠. 네. 근데 맨유에게 이기기는 했는데 사실 올 시즌 맨유 상태를 보면 4대 3으로 이기기는 했지만 겨우 이겼다라는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맹구가 맞죠, 근데 맹구. 네. 맹이죠, 맹. 맹에게 겨우 이긴 뮌헨.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네. 치고받는 토트토 싸움을 맨유 같은 팀이랑 이제 하다 보면 이게 네. 선수층이 얇기 때문에 선수들 체력이 금방 떨어진단 말이죠. 그렇죠. 체력적인 부담이 있죠. 그래서 지금 사실 바이언 스쿼드를 보면 이거를 빨리빨리 이제 교체를 해가지고 이렇게 로테이션을 돌릴 만한 선수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투켈 감독도 골머리를 좀 썩고 있을 거고 그래서 슈퍼모팅이 오랜만에 이제 경기장의 모습을 드러낸다든지 네. 데리히스도 오랜만에 막 경기장의 모습을 드러내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는 게 결국에는 이게 긴 시즌이 될 거다라는 네. 이제 차원이고 뚜르드 프랑스죠. 드루드 분데스리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네. 케인 같은 경우는 뭐 올 시즌 그 이제 그가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보여줬던 그런 기록들을 생각을 해보면 임팩트가 아직까지는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기는 한데 네. 은근히 골을 또 좀 넣어가지고 만약에 이번 이제 돌아오는 보큰 경기에서 골을 넣게 되면 분데스리가 이제 첫 5경기에 5골을 넣는 이제 네. 상황이고 이게 바이언 선수 중에 역사상 몇 명 없었대요. 그래서 네. 레전드죠. 게르트 뮬라, 레전드죠. 그다음에 클로제. 클로제, 그다음에 오랜만에 불러보는
또 레전드 중 한 명이죠. 만주키치. 네, 델리만주죠. 이렇게 네. 예, 이렇게 세 명을 제외하여서 네 번째로 요 기록을 제하여서 네. 제외하여서 네. 네 번째로 이 기록을 달성하게 되는 이 금자탑을 세우게 됩니다. 네, 근데 아직 이제 모르죠. 아직 모르죠. 네. 아니, 골을 넣어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반면에 보쿰은 지금 올 시즌에 1승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재밌는 거는 올 시즌에 부진한 팀들이 너무 많아서 1승을 거두지도 못하고 지금 현재 13위에 랭크가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3무 1패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1승을 한 효과가 있다. 네. 근데 이게 지난 시즌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좀 대조적인 게 지난 시즌에도 뭐 결국에는 한 15위, 14위 이쯤 끝났을 거예요, 보쿰이. 근데 네. 무승부가 5번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미 지금 4라운드 만에 3무를 기록을 하면서 이번 시즌은 조금 흐름이 좀 다르지 않나. 약간 지지 이런 않는 경기를 생각이- 한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패를 막 쌓고 있는 것보다 오히려 초반에 이렇게 무로 딱딱 막아내고 네. 하반기에 이제 시즌 후반기에 완전히 또 탈바꿈해가지고 또 버터플라이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보쿰이고 사실 보쿰과 이제 뮌헨의 이제 절대적인 그 이제 서로의 기록을 보면 당연히 뮌헨이 앞서기는 하는데 네. 21, 22 시즌에 보쿰이 한번 뮌헨을 이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네. 최근이죠. 네. 이 시즌에 그러니까 22년도 2월에 뮌헨을 상대로 1승을 거뒀는데 4대 2로 이때 이 시즌 때 뮌헨이 5패밖에 하지 않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5패 중에 1패가 보쿰이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보쿰 홈이기는 했지만 그때는 네. 바이언을 이기는 게 보쿰한테는 그렇게 새로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뮌헨을 이기는 법을 아는 팀인 거죠, 보쿰은. 그렇죠. 그리고 이런 팀들한테 이제 보쿰이 그 소위 얘기하는 트라우마 전문 생성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투투토로 맞붙었을 때. 근데 이번 경기는 이제 알라이언스 아레나고 바이안이 사실은 홈에서 골을 많이 넣기는 합니다. 그래서 네. 기록을 좀 보니까 지난 51번의 홈 경기에서 49번의 경기에서 골이 나왔대요. 그리고 두 경기를 빼고는 전부 다 골을 넣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웬만하면 넣는다. 보쿰은 홈에서는 웬만하면 넣는다. 홈에 이제 홈 관중들을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통계학의 그 자칫하면은 통계 일반화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그 함정이 있는 거죠. 통계 미학이죠, 그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통계의 미학. 그 숫자가 주는 아름다움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는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 보쿰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13경기 연속으로 실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네. 이 두 개를 합쳐 보면 그러니까 통계가 이럴 때 빛을 발하는 거거든요. 일단 이 두 무조건 개를 먹힌다. 합쳐 보면은 일단 먹히고 시작한다. 네. 그리고 보쿰이 원정에서 매우 약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18번의 원정 경기 중에 16번을 졌습니다. 하지만 모른다. 그러니까 왜냐 승부의 세계가 그 특히 이제 보쿰에는 그 미니 그릴리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릴리치죠. 그 그린랜드죠. 아, 타쿠마 아사나가 있기 호펜하임에 때문에. 있구나. 네네. 네. 네, 그릴리쉬죠. 네. 미니 그린랜드 타쿠마 아사노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장발의 단발이죠. 장발이라기보다 단발의 중발이죠, 중발. 지금 중발의 이 헤어밴드를 한 이 타쿠마 풀발이죠. 아사노가 네. 타쿠마 아사노가 어떤 활약을 보여줄 것인가. 그래서 오히려 이게 사람들이 면회니 이게 추갈못들이 면회니 쉽게 이길 거라고 하지만 요 경기가 오히려 이번 라운드의 투투토 매치가 될 수 있다. 반두대 강대강으로 매치다. 붙는 반두대. 네, 완전 일기토 매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 있다. 자칫 잘못 꼬이면 이거 트라우마 생깁니다. 보쿰한테. 아, 저는 그 이제 보쿰 감독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건 무조건 체력전으로 가야 된다. 이거는 무조건 그 보쿰 선수들이 평균 한 12km 뛰어야 되고요. 굉장한 압박으로 몰아치기를 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체력이 많이 안 좋습니다. 특히 김민자이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체력이 바닥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아사노 선수가 어떻게 요리할지 이런 것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가면 네, 다음 경기는 도르트문트와 이제 볼프스부르크죠. 네, 도르트문트와 이제 볼프스부르크의 경기입니다. 이제 도르트문트 홈에서 열리고 이 경기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득점왕 후보 간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 꾸준한 득점원이 있는 팀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도니엘 말레엔 선수가 이번 시즌 4경기 중에 3경기에서 이제 계속 한 골씩 넣어주고 있고, 이제 도르트문트에서는 어쨌든 최다 득점자예요. 이번에 이제 훈멜스가 어쨌든 2골을 넣으면서 다시 이제 좀 믿을 만한 그런 득점 지원자로 이제 올라오긴 했죠. 그리고 이제 볼프스부르크의 풍력 발전소죠. 휘센 선풍기 요나스 빈트. 어젯밤에도
불었네. 어, 휘파람 휘파람. 이거죠? 아무튼 네 볼프스부르크에서 최다 득점자로 지금 4경기에 5골 넣고 있는 이제 볼프스부르크 분데스리가 역사상 최초로 이 대기록을 달성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분데스리가 경기에서 무조건 24번 지난 24번의 경기에서 무조건 한 골 이상 득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승부든지 패배를 하든지 간에 어쨌든 골을 한 번 넣었거든요. 근데 네. 이걸 트라우마를 만든 팀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르트문트가 마지막으로 무득점을 기록했던 게 작년 11월 18일 볼프스부르크에서 열린 그 볼프스부르크의 전반기에서 경기에서 나온 이제 2대0 패배가 이제 그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네, 그거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 도르트문트는. 네. 그래서 이번에도 트라우마가 발생할 수도 있다. 마츠 후메스 같은 경우가 이제 수비수인데 골을 그래도 꾸준히 넣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유나단타가 롤모델로 삼는 게 마츠 후메스죠. 왜냐하면 예전부터 후메스는 항상 득점력이 있던 선수였고, 아, 그쵸. 네, 그 대굴박이 최씨 가문 아닙니까? 그렇죠. 네.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코너킥이나 세트피스 상황에서 항상 득점을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유나단타가 많이 배우고 있죠. 레버쿠젠의 유나단타가.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또 역사적인 그 형제 매치가 나올 뻔 했는데 이제 못하게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이제 돔황차. 은매차가 제가 이거를 항상 그렇죠. 이제 분데스리가 보면서 은매차가 2명 같은데 뭔가 1명 같기도 하고 계속 그랬거든요. 네. 얘가 은매차 왜 2명입니다. 얘가 왜 여기 있지 하면서 이제 은매차가 왜 이러지 이렇게 봤는데 이 돔황차 은매차가 펠릭스가 있고 루카스가 있습니다. 펠릭스 은매차죠. 그렇죠. 네. 그래서 펠릭스 은매차는 지금 볼프스부르크에서 지금 46경기 뛰고 도르트문트로 이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루카스 은매차가 지금 현재 이제 부상을 당해가지고 볼프스부르크에서 형제 대결은 이제 취소가 됐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누가 형이죠? 제가 봤을 때는 루가 형이냐 루카스가 형 아니냐 루카스가 형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름으로 봤을 때는 루카스가 형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는 네. 지금 현지에서의 초유의 관심사는 필크룩이 과연 언제 터질 것이냐 이거거든요. 근데 네. 오자마자 이제 부상이 좀 있어가지고 경기에 나오지 못했는데 이번 경기에서 나올 가능성이 좀 있나요? 누구요? 필크룩이요? 필크룩이요? 필크룩 계속 나오고 있어요. 선발로 나왔나요? 선발은 안 나오는데 일단 교체로. 교체 마지막에 완전 막판에 교체 투입되고 그러지 않나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번 경기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제 생각엔. 왜냐면 지금 세바스티안 할러 좋지 않거든요. 네, 도르트문트가 그리고 지금 승부수를 걸어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는 지금 이제 모멘텀이 딱 왔을 때 승부수 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브레멘 뒤통수 치고 온 이 필크룩을 제대로 활용을 배신자죠. 해서 제대로 활용을 해서 좋은 모습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경기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는 뭘 볼까요? 우니온 베를린과 호펜하임의 경기. 네.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난 시즌 잘했기 때문에 지금 챔피언스리그에 올라가 있잖아요. 네. 며칠 전에 이제 레알이랑 한 방 붙었고 마지막 인저리 타임에 90분이 지난 상태에서 벨링엄한테 그냥 한 방 맞고 뒤졌거든요. 근데 이게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게 우니온 베를린이 지금 리그에서는 그렇게 좋은 흐름이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최근 3경기 연패당하고 있어요. 3경기에서. 그러니까 레알까지 포함하면 리그에서는 2연패 중이고요. 그렇죠. 근데 역으로 따지면 레알한테 겨우 진 거거든요. 네. 무승부로 끝날 수도 있었던 아주 좋은 경기. 그리고 레알 원정이 쉽지 않습니다. 거기가. 네. 근데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아닙니까? 그렇죠. 마드리드 원정에서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석패라고 하죠. 석패. 네, 석패죠. 아름다운 패배. 네. 석패를 한 거를 보면은 오히려 우니언이 올 시즌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다만 다른 팀들이 지금 너무 강할 뿐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니언 같은 팀들이 좀 힘든 점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챔피언스리그를 소화를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면엔이랑 비슷하게 지금 우니온 베를린도 선수 뎁스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뎁스가 깊지 않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점인데 면엔은 이게 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점이 아이덴티파이 되면 이거 바로 프로블럼 솔브가 가능하단 말이죠. 돈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는 진짜 거지이기 때문에 모아서 이제 조금씩 사야 돼요. 그래서 그 도박 묵시록 카이지 보시면은
아실 텐데 거기 이제 카이즈에서 나오는 명장면 중에 하나가 카이즈가 이제 빚을 져가지고 네. 그 이제 처음에 저기 뭐지 카드 하다가 이제 귀 자르고 뭐 하고 해가지고 이제 돈 치료비 때문에 그 빚을 더 져가지고 나옵니다 결국에는. 그러고서는 이제 치료를 하고서는 그 지하에 땅굴을 파는 그 거기로 팔려가요. 근데 거기 감옥 같은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한 푼 두 푼 모으면서 살고 있다가 거기서는 이제 금욕 생활이 강조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뭐 술도 제대로 못 마시고 뭐도 하고 하니까 이제 계속 그 욕구가 불만 상태로 쌓여간단 말이죠. 네. 그러다가 거기에서 이제 반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일꾼들을 관리하는 그 사람이 이제 황금마차 같은 군대로 따지면 황금마차 같은 그런 매점을 이제 일과 시간 이후에 여는데 카이지한테 맥주를 하나 주면서 야 그냥 내가 살 테니까 마셔 이러면서 카이지의 그 금욕 생활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카이지가 맥주를 한 잔 들이키자 말자 눈깔이 돌아가지고 오징어도 사고 맥주도 사고 뭐도 사고 해 꼬치도 사고 이래가지고 맛있게 먹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요지는 뭐냐면 네, 요지가 뭐예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지가 뭐죠? 꼬치도 사고. 우니온 네. 베를린 같은 그러니까 우니온 베를린 같은 팀들은 네. 카이지가 지하 세계에서 했던 것처럼 금욕 생활을 계속하면서 모아야 돼요. 돈을 쓸데없이 쓰지 말고. 그게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에는 쓸데없이 쓰는 게 아니었나요? 그래서 뎁스를 완전히 키워야 된다. 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구단의 프런트들과 코치진과 그러니까 고민이 되게 많은 거죠. 근데 이제 네. 그나마 그 유벤투스 레전드 이제 보누치가 합류를 좀 했고 네. 그래서 요런 알짜배기 선수들 그러니까 한 시즌만 딱 쓰고 버릴 수 있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누치도 이제 은퇴를 해야 되니까 이제 요런 선수들을 헐값에 데려와서 이제 가성비 형태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이 유니온 베를린의 방향성은 상당히 이제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두 팀의 분위기로 현재 보면은 유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는 최근 3경기에서 연패를 당하고 있는 상태고 네. 호펜하임은 오히려 3연승을 거두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호펜하임이 호세죠. 은근히 지금 승을 막 쌓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우니온 베를린이 지난 32번의 홈 경기에서 패배가 딱 2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홈에서 굉장히 강한 스타일이고 네. 지난 15번의 경기 중에 14경기에서 득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좋은 득점력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네. 반면 호펜하임이 지난 45경기 중에 43번을 실점을 했대요. 그러니까 2경기 빼고는 클린시트를 기록을 해본 적이 없다. 네. 특히나 어웨이 경기에서는 20경기 연속으로 실점 중이다. 네. 그러니까 이 통계적인 미학으로 봤을 때는 확률적으로는 이번 경기에서도 실점을 하게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두 팀이 조금 특이한 또 그 점이 있는 게 유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는 세트피스가 강력해요. 그래서 22년부터 보자면 지금 지난 55번의 분데스리가 경기에서 우니온 베를린이 코너킥으로 11골이 나왔고 네. 프리킥으로 7골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트피스 상황에서 상당히 그러니까 볼이 정지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득점력이 상당히 좋다. 네. 근데 반면에 호펜하임 같은 경우는 같은 기간에 코너킥에서 한 골, 프리킥 한 골. 그러니까 야. 세트피스가 상당히 공격력이 약하다. 야게. 네, 요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담궈야죠, 그러면. 담궈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경기가 되게 재밌는 경기가 되는 게 이 현재 기세 같은 경우는 호펜하임이 좋은데 이게 통계적으로 봤을 때 확률적으로는 우니온 베를린이 이길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 흐름이 이 뉴럴링크가 어떻게 작용을 하냐 아무거나 다 갖다 붙여. 기세가 어떻게 그러니까 어디로 이 운명이 흐르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봐야 되는 그런 경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데이터냐 기세냐. 데이터냐 기세냐. 우리는 이 어떤 이 메비우스의 띠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다음 경기로 넘어가시죠. 개소리야. 네,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네, 보루시아 멘션글라드바흐랑 이제 라이프치히가 경기를 하게 되는데 멘션글라드바흐 홈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사실 멘션글라드바흐가 라이프치히 상대로는 홈에서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데이터 우리가 이 코스모스, 네, 이 메비우스 띠 안에서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쌓아가고 있는데 이 멘션글라드바흐는 이제 이 라이프치히 상대로 최근 3번의 홈 경기에서 승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네. 저희가 이 데이터를 조금만 더 이 스팬을 넓혀보면은 이전 4번의 경기에서는 다 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3승이 전부가 아니다. 그 뒤에는 4패가 있었다. 그래서 빙산의 일각이랑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빙산이 이 물 밖으로 나와 있는 것만 보면 안 되고 그 아래를 봐야지 진정한 아이스버그가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그래서 이 데이터는 피오르드가 형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빅데이터는 사실 해석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짜깁기를 하고 어떻게 이거를 해석을 하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그
프레임을 만드는데 굉장히 용이하다. 그래서 데이터를 할 때 접근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네. 네, 그리고 사실 최근 1년 반 만에 그 분데스리가 홈 경기 2연패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멘션글라드바흐가 되게 기세가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 데이터로는 기세가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기세가 굉장히 안 좋다. 실상. 근데 사실은 또 최근에 이제 홈에서 일격을 당한 팀들이 보면 레버쿠젠, 바이언 뮌헨 이렇게 극강의 팀들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또 이 숫자의 어떤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라입지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 12번의 리그 경기에서 11번 지금 승리 기록하고 있고 4번의 원정 경기 중에서 지금 3번을 승리로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라입지시는 데이터도 좋고 지금 현재 기세도 굉장히 좋다. 그리고 우리가 뭐 지금 데이터를 굉장히 저희가 많이 이제 얘기를 하긴 하지만 굉장히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그냥 라입지시가 이길 것 같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거 이 프리뷰보다 사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멘션글라드바흐의 그 지난 경기 리뷰인데 다름슈타트랑 경기를 했을 때 멘션글라드바흐가 사실 그 상대 팀의 그런 그 심판에 저는 오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핸드볼 파울이 선언이 되면서 바로 레드카드 그렇죠. 먹고 퇴장을 당하면서 3대0으로 이기고 있던 다름슈타트가 곧바로 기세가 꺾이면서 이 멘션글라드바흐한테 3실점을 내리 허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그 심판이 그 분데스리가의 그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 심판들 평점 매기는 그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멘션글라드바흐 주심받던 그 심판한테 평점을 5.8점을 매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낙제 이상이죠. 그러니까 5점이 낙제인데 그 낙제 그 이상 그 이하의 점수를 이제 받은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똑같은 게 저도 그게 사실 허벅지를 맞고 공이 앞으로 움직인 거지 그게 손을 맞아가지고 그 공이 더 앞으로 튀어나왔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멘트들이 굉장히 코멘트들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레드카드 감인지도 모르겠고 사실 그 전부터 핸드볼 파울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그 심판이 선언을 한 거 판정을 내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그러니까 경기를 어떻게 보면 조작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큰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 저 그렇게 봅니다. 결국에는 3대0으로 지고 있던 거를 3대3으로 동점 만들었는데 그 첫 번째 오심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저도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역으로 얘기하면은 멘션글라드바흐의 그 이번 시즌 경기력이 네. 매우 저조하다. 저는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멘션글라드바흐가 지금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 첫 4경기에서 지금 한 번도 승리를 못했는데 이게 사실 그 8년 전에 그랬던 적이 있고 지금이 이제 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멘션글라드바흐를 되게 전통적으로 정통의 그 탑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 시즌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사실 지난 경기도 3대3 이게 뭐 심판만 아니었으면은 패배로 끝날 수 있었던 경기라서 멘션글라드바흐는 좀 각성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라이프치히가 이길 것 같아요. 네. 네,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워낙 지금 뭐 흐름도 좋고 얼마 전에 이제 또 그 영 보이즈를 또 이겼죠? 이겼죠. 네, 1대3으로 영 보이즈를 이기면서 챔스에서도 좋은 활약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기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보면은 그 차비 시몬스의 기세가 상당히 좋고 전화해. 공격진에도 콜미백. 콜미백 지금 또 콜미백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죠. 네. 콜미백 플리즈 백미콜. 네, 미백콜. 그렇죠. 거꾸로 콜 미백골이죠. 백미. 콜 백미. 네. 그리고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사실은 세슈코 선수가 또 투입돼서 네. 골까지 넣고 이러면서 공격진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또 조합을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로맨시스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 다음 경기로 이제 넘어가 보면은 요번 경기가 제가 봤을 때는 개꿀잼 매치거든요. 이게 정통의 개꿀 매치죠 이게. 개꿀잼 매치인데 원래 축구는 이제 개싸움이 제일 재밌거든요. 이제 아우크스부르크와 이제 마인츠의 경기인데 네. 골이 보장되는 약대약 매치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아우크스부르크가 15위 기록 중이고 마인츠 꼴찌죠. 네. 최근에 이제 최근 경기를 봐도 최근 6경기, 그러니까 꼭 이번 시즌 이제 뭐 리그 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최근 6경기에서 보면 아우크스부르크가 지금 2무 4패예요. 그다음에 마인츠가 1승 2무 3패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는 둘 다 승리가 없거든요. 네. 리그에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약대약 토토토 매치가 제대로 이제 성사가 된 거고 조금 들여다보면 아우크스부르크는 홈에서 득점력이 꽤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 19번의 홈 경기 중에서 18경기에서 그러니까 한 경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득점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9번의 홈 경기만 보면은 8경기에서 평균 득점이 2.5골이 넘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공격력이 홈에서 그러니까 쑥스러움이 없는 거죠. 오히려 이제 편하기 때문에 홈 관중들 앞에서는 확실하게 득점력을 보여준다 이런 게 있고 끈하다. 반면에 이제 마인츠 같은 경우가 지난 7번의 원정 경기 중에서 6경기의 평균 득점이 3.5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 약대약 토트넘 매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그 데이터가 없으면 뭐 아우크스부르크 마인츠 뭐 그냥 하위권 팀들의 경기 뭐 별로 잘 뛰는 선수도 없는 그런 팀들의 경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뭐 이러다가 막 5골을 나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대3 2대3 마인츠 승. 이게 약간 이런 약대약의 경기에서는 이렇게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을 좀 들여다보면 두 팀 다 문제가 이번 시즌에 특별하게 눈에 띄는 공격수가 없다라는 게 진짜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선수가 없지. 어떻게 보면 두 팀 다 약간 운에 맡겨서 그냥 경기를 하는 느낌이 좀 강하고 누가 됐든 한 골이나 넣어라. 그러니까 이제 이재순 같은 선수들도 이제 한 골을 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운에 맡겨서 도깨비 팀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명확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도깨비가 되려면. 네. 근데 아크스부르크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까지 이제 잘 뛰었던 베리샤가 나가면서 공격수가 진짜 없어졌거든요. 그래도 베리샤가 지금 지금 호펜하임 갔는데 지난 시즌에는 23경기 나와가지고 9골을 박아줬어요. 그러니까 최소 그래도 한 뭐 2.5경기 중에 한 골씩은 박아줬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데미로비치나 뭐 벨호, 바르가스 이런 공격수들이 있는데 다 어떻게 보면 조금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제 스텝업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마인츠 같은 경우는 지금 골 가뭄입니다. 지금 팀 내 득점 1위가 누군지 아세요? 공동 1위지만 이재중 선수가 지금 팀 내 득점 1위입니다. 한 골로. 굉장하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지금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 지금 기니시 혼자서 지금 8골을 넣고 있는 상황인데 기니시 누구예요? 기니피그 혼자서 지금 8골을 넣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런 뭐 기라시 같은 선수가 없을 수는 있지만 아무튼 조금 분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 마인츠가 조금 그 분위기 전환을 하려면은 제가 몇 번 언급을 초반에 드렸었는데 탐 크라우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아조르크가 아직도 복귀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그때 레노브한테 그냥 뒤져버리고서는 그 다음 경기부터 몸 풀다가 갑자기 부상 핑계를 대면서 지금 빠진 이후로 계속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트라우마를 얼만큼 빨리 좀 헤쳐나가서 다시 제대로 된 센터포워드가 돌아오냐. 지금 이 상황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부어카트랑 바이퍼가 둘 다 부상인 상황이기 때문에 마인츠가 공격수가 진짜 없는 상황입니다. 부카르트가 굉장히 잘하는 선수인데 지금 계속 부상이어가지고 좀 아쉽고, 그리고 그 사실 마인츠가 그 제가 3백이 너무 좀 헐겁다, 그 역습 상황에서 계속 수적 열세 상황이 자주 노출된다라고 했었는데 지난 경기 슈투트가르트전에서도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왜 계속 이렇게 놔두지? 그냥 이게 3백이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선수들이 잘 못 따라오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경기로 빠르게 넘어가 보죠. 네, 다음 경기는 이제 브레멘 대 쾰른의 대결입니다.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공포의 상대를 만났다. 브레멘, 쾰른이라는 귀신을 잡는 브레멘이라는 해병.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기에서 이제 간첩이 한 명 있죠, 간첩. 이제 바이저와의 제외입니다. 이제 미첼 심슨 바이저가 2012년 2월 25일 17세의 나이로 이 선수도 쾰른에서 분데스리가 데뷔전을 치렀어요. 이때면은 이제 미스터 존은 이제 쾰른에 없을 때죠. 제가 이제 한창 그 쾰른밥 먹으면서 대학교 학사 열심히 하고 있을 때 2012년 2월 25일이죠.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쾰른에 있을 때 이 미첼 바이저 선수가 분데스리가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제가 그 경기장에 있진 않았죠. 저는 2012년이면은 은퇴가 아니라 전역을 했죠, 이미. 잉태를 하셨군요. 네, 이미 전역을 국가에 충성을 다하고 북괴놈들 때려잡다가 이제 전역을 했죠. 현역에서 딱 전역을 했죠. 베르데 어쨌든 그 미첼 바이저 선수가 굉장히 좋아요. 지난 경기에서도 사실 패하긴 했지만 공격을 잘 이끄는 선수고 득점까지 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상당히 지금 호세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베르더 브레멘은 사실 홈에서 아직 2연승을 거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시즌까지 포함해서죠. 지난 시즌 후반기까지 포함을 해서 보면은 아직 홈에서 2연승을 거둔 적이 없기 때문에 과연 이제 지난 이제 원정 이후에 이제 이번 경기 어떻게 홈에서 이끌어 나갈지 그것도 조금 이제 기대되는 상황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쾰른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제 지난 라운드에서 호펜하임한테 이제 덜미를 잡혔는데 그래도 그래도 하나 건진 게 있다면 다비젤케 선수가 이제 득점포를 가동을 했다는 거. 그거 하나가 그래도 조금
그래도 그냥 그래도 하나 건질 만한 지금 흐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그 쾰른이 지금 거의 지하실에 있어요. 지금 뭐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4경기에 지금 승점 1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바움가르트 감독 체제에서 쾰른이 거둔 역대 최소 승점입니다. 그래서 뉴진스죠. 네, 지금 단두대 3자리 중에 지금 한 자리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6경기 동안 지금 어쨌든 무승인 상태고 바움가르트 감독 각성해야 된다. 네. 그런 지금 상황이고. 헌팅캡만 쓸 때가 아니거든요, 사실. 네. 근데 사실 네. 이 좀 이런 게 굉장히 아쉬워요. 브레멘도 사실 지금 좀 저세고 쾰른도 저세해서 이 굉장히 이거 약대약 토투토 매치거든요. 근데 원래 약대하기 재밌는데 네. 근데 이 이게 팀들이 두 팀은 너무 저세해요. 네, 이 두 팀이 사실 저세인데 사실 정통의 챔피언입니다. 이 두 팀이. 이 분데스리가 챔피언십을 가져갔던 게 쾰른이 36번, 베르더 브레멘이 35번이에요. 그러니까 왕년의 쾰른과 왕년의 브레멘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 팀들이 다시 부활할 날이 올 수 있을까? 네. 의문형으로 여기까지입니다. 끝내고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경기도 사실 개꿀잼이죠. 네. 레버쿠젠과 하이덴하임의 이제 경기인데요. 하이덴하임 같은 경우는 앞에서 뭐 저희가 길게 얘기를 했지만 기적적으로 지난 라운드 1승을 이제 신고를 했죠. 슈미트 네. 감독에게 16년 근속 선물 거하게 전달을 했고 레버쿠젠 같은 경우는 지금 상반기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매치 2개를 1승 1무로 끝냈어요. 라이프치히와 그 면헨과의 경기를 전반기 초반에 그냥 끝을 내버렸고 네. 초살이죠, 1승 1무로 초살. 끝내서 네. 그래서 지금 뭐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면헨과의 경기를 보면서 느낀 거는 확실히 이번 시즌에 면헨의 독주를 막을 팀은 레버쿠젠이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서 우니온 베를린이나 이제 면헨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시즌이 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레버쿠젠도 작년에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차비 알론소 감독이 중간에 이제 투입되면서 막판에 순위를 많이 올려가지고 6위로 끝을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로파를 뛰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유로파를 뛰려면은 이제 뎁스가 중요한데 레버쿠젠은 선수층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시즌 시작할 때만 해도 많은 호사가들이 그리고 추갈못들이 이제 디아비의 공백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했는데 보니스 클라우스 3세 서부의 총잡이 장고 분노의 추격자가 죽음의 확실하게 추격자죠? 지금 네. 확실하게 메워주고 있는 상태고 네. 여기에 제가 그 몇 주 전에 또 언급을 했었었는데 네이슨 텔라가 시동을 이제 살살 걸고 있습니다. 이번 네. 시즌에 제가 봤을 때 레버쿠젠의 개꿀 영입 중에 하나인데 네. 네이슨 텔라가 이제 윙에서 또 얼마만큼 휘저어주냐 이런 것도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네. 여기에 사실은 이제 파트릭 쉬크가 돌아오면은 공격진이 지금보다 더 매서워질 거거든요. 근데 요 사람들을 이제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이제 유로파와 뭐 컵 대회 그다음에 리그 경기 이렇게 쭉쭉 돌리게 되겠죠. 네. 이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레버쿠젠 굉장히 지금 뎁스가 좋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로테이션 돌아가는 선수들 중에도 또 주목해야 될 만한 선수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주전으로 나와서 뛰고 있는 선수들은 뭐 이미 많이 봤기 때문에 되게 잘하는 거 다 알고 있을 텐데 이제 여기에 아민 아들리가 나옵니다. 그 네. 모로코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눈물이죠, 눈물. 모로코가 사실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애도를 한다는 입장에서 눈물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모로코의 모로코의 눈물, 모로코의 네 아무튼 이제 뭐 지에흐나 그러니까 이 정통적인 모로코의 강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키미나 모로코가 굉장해요. 좋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네. 키미, 요람이죠, 요람. 지에흐, 네. 지에흐 이런 선수들이 있단 왜 말이죠. 이렇게 강조해요? 지혜를 지에흐가 어떻게 보면은 뭐 가장 사람을 좋아하시네.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아직 아미나들리 같은 경우도 프랑스랑 모로코 이중국 결승자였는데 이제 모로코의 그냥 모로코를 선택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모로코 대표팀으로 뛰는데 이제 이런 선수들까지 있다 보니까 상당히 로테이션 돌리기가 용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하이데마인 같은 경우는 뭐 1승을 거두기는 했지만 이번 시즌 승격된 팀이고 전통적으로도 처음으로 분데스리가에 발을 들인 팀이기 때문에 네. 이번 시즌에 강등이 될 가능성 혹은 강등권에서 시즌을 마치게 될 가능성이 사실 높기는 합니다.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네. 그리고 레버쿠젠은 지금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완전 우승컵을 이제 들어올리냐 마냐 이제 요 싸움을 하고 있고. 네. 근데 이 슈미트 감독한테 한번 레버쿠젠이 썰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딱 한 번을 싸웠거든요. 이 네. 두 팀이 네. 역사상. 왜냐면은 하이덴하임이 분데스리가 올라온 적이 없으니까. 포칼이죠, 근데 포칼. 1819 시즌 포칼. 네. 이때 악몽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버쿠젠이 그 홈에서 슈미트 감독한테 1대2로 썰렸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거 역전승을 했을 겁니다. 하이덴하임이. 그러니까 네, 맞아요. 사실은 슈미트 감독은 한 번 딱 레버쿠젠이랑 붙어봤는데 그때 그냥 썰어버렸으니까 네. 분명히 엄청난 자신감으로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 1승을 했다라는 거에 대한 기세 그리고 슈미트 감독의 경험 네. 이런 것들이 합쳐졌을 때 두 가지 악몽이 레버쿠젠의 이 바이아레나에서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악몽의 대결이네요. 하나는 이제 나이지리안 나이트메어죠. 이제 빅토르 보니페이스 대 이제 16년 독재 정권 태양절 화끈한 승리 목디스크 치료. 이제 슈미트 감독의 나이트메어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토토토 매치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근데 저는 하이덴하임이 워낙 그 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 보이고 저는 이 그 느낌으로 봤을 때 레버쿠젠이 상당히 고전을 할 위험이 있고 그리고 이번 경기를 바탕으로 이 베스테 선수가 그 이제 성공 가도를 달릴 일만 남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경기에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게 네. 있었죠. 저희가 그 경기를 보면서 하이덴하임의 역사적인 분데스리가 첫 승을 경기를 라이브를 보면서 네. 벨세는 진짜 이번 시즌이 끝나거나 이번 시즌 도중에 빅클럽을 문을 두드려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면서 얘기를 하기는 했었는데 네. 이제 이런 진짜 빅클럽 레버쿠젠 같은 큰 팀과 붙었을 때 네. 어느 정도의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냐 이것도 되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단두대죠, 단두대.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자, 경기로 마지막 경기. 네, 마지막 경기는 이제 네. 프랑크푸르트와 프라이부어크. 네, 그렇죠. 네. 푸억과 부억의 대결이네요. 그렇죠. 약간 이름이 비슷한 더비죠. 네. 계속해 주시죠. 아, 근데 뭐 어쨌든 프라이부르크가 사실 그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프랑크푸르트의 그 원정에서 승리를 조금 즐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프랑크푸르트 계속 원정, 진짜? 네, 19번의 원정에서 6번 지금 승리를 거두고 있어요, 프라이부르크가. 그래서 이게 사실, 샬케를 상대로는 지금까지 7번, 이제 같은 경기에서 7번 승리를 했다고 하면은 원정 경기에서 지금 네. 이제 프라이부르크가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승리를 거두고 있는 게 프랑크푸르트 원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크푸르트 원정에서는 프라이부르크가 강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저는 그 프랑크푸르트가 그 콜로무아니 선수가 이제 시즌 초반에 이적을 하면서 이제 공격력에 대한 이제 걱정을 좀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무한이가 그래도 엄청난 득점력을 보여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김무한 씨죠? 네. 네. 근데 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에빈베 선수를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네. 이제 지난 라운드 보쿰과의 경기에서 에빈베가 이제 골을 또 성공을 시켰어요.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1대1로 비기기는 했으나 선제골을 에빈베 선수가 이제 만들어내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네. 이 리듬을 타면서 골을 넣어버리더라고요. 제가 리듬 얘기를 그때 했었는데 프랑크푸르트에서 지금 리듬 타는 게 에빈베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 복싱 리듬이에요. 진짜 이게 복싱도 리듬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게 쓱쓱 이렇게 하면서 리듬을 타야 되는데 에빈베 리듬이 완전 복싱 리듬이어가지고 이게 보니까 복싱을 배웠었나요? 아니요. 에빈베 선수는 복싱 배운 적은 없는데 네. 길거리 스트릿 출신이거든요. 에빈베 스트릿 선수가. 파이트 출신이에요? 그냥 스트릿 출신. 그냥 그러니까 스트릿. 조금 격하게 조금 이제 좀 과격하게 컸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네. 이런 에빈베 같은 요런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을 그래도 이렇게 딱 만들어주는 게 이제 노련한 선수들이 이제 옆에 붙어주면 좋은데 네. 지금 에빈베 선수의 그 뭐라 그러죠 멘토를 분데스리가의 영원한 괴짜 마리오 괴짜가 지금 자진해서 에빈베 선수를 케어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멘토를 하고 있다. 멘토를 자처해서 멘토링 프로그램이 자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에빈베 선수가 그 약간 나이도 말씀하세요. 나이가 왜요? 네. 나이도 어리다. 살짝 어리기도 하고 아직 네. 2000년생이니까 아직 좀 어리기도 하고 프랑스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그 감독과의 의사소통, 코치진과의 의사소통이 살짝 안 되는 상황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연결고리를 지금 마리오 게츠가 해주고 있다. 자, 이런 이야기의 기사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에빈베를 얼마나 이제 잘 보조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도 저는 지금 프라이버그가 워낙 기세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완전 지난 시즌이랑 완전 다른 양상이죠. 그래서 네. 그냥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요리를 그냥 해버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에빈베의 그런 기세와 더불어서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제가 이제 뭐 프랑크푸르트 원정에서 프라이부르크가 이제 그래도 꽤나 다른 팀들에 비해서는 승리를 잘하는 편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이제 프라이부르크가 사실 지난 경기, 지난 리그, 지난 시즌 포함해가지고 이제 지난 4번의 분데스리가 원정 경기에서 3번을 졌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프랑크푸르트 원정에선 강하지만 현재 그 트렌드라고 하죠. 현재 트렌드에서는 원정 경기에서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에빈베의 리듬, 복싱 리듬과 더불어서 쳐 맞을 수 있다. 네, 그럴싸한 계획을 세우지만 쳐 맞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사실 프라이버그는 지금 사실 기세가 너무너무 안 좋고 네, 그런 뭐 프랑크푸르트의 원정에서 이런 통계가 괜찮다고 해도 저는 여기서 에빈베가 그냥 한번 춤을 춰버리면 그냥 칼춤이 돼버리니까 그렇게 경기가 허무하게 끝날 가능성도 있다. 아 이렇게 그리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지난 경기 때 이제 지난 이제 에피소드 때 말씀드렸던 게 그 프랑크푸르트의 그 독재 정권이죠. 그 디노 톱 멜러 감독이 이제 대를 이어서 지금 2대째 그 프랑크푸르트 감독직을 이어오고 있는데 아버지 이름이 뭐였죠? 네. 아버지 톱 톱 멜러. 멜러죠. 네, 아버지 톱 멜러 같은 경우에 이제 8경기 무패를 이어갔었는데 지난 경기 보쿰에서 이제 1대1 무승부 기록하면서 디노 톱 멜러 감독이 지금 어쨌든 7경기 무패를 기록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기록이 지금 아버지 말고 아르민 페 감독이 예전에 아인트라흐트 감독하던 시절에 7경기 무패를 기록했던 기록이 있거든요. 타이를 세웠어요. 이제 아버지를 향해서 가고 있다. 아버지를 향해서 독재 정권 아웃. 디노 톱 멜러 감독의 8경기 무패가 이번 경기에서 현실화가 될 수 있을까? 지켜볼 만하다. 그리고 이제 프랑크푸르트가 네, 그렇죠. 네. 승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뚝심 있는 팀이에요. 지금 어쨌든 비기긴 하더라도 절대 지지는 않는다라는 어쨌든 그 강력한 기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세의 프라이부르크를 만나서 홈에서 제 생각에는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5라운드 경기들까지 싹 프리뷰를 해봤고, 사실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 라운드보다 이번 라운드가 조금 노잼일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그럼에도, 또 이럴 때 한 방씩 터지는 게 분데스리가의 재미 아니겠습니까? 지금 요새 안 그래도 유럽 축구 팬들 사이에서 분데스리가 개꿀잼이라고 지금 소문이 돌아가지고, 네. 지금 분한보가 갑자기 그냥 로켓을 타고 인기가 지금 치솟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리고 그 지금 분데스리가가 지금 한 경기당 평균 3.68골인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골이 그냥 막 터져 나옵니다. 재밌죠? 네, 수준도 높고 어린 선수들 보는 재미도 있고 그렇기 그게 제일 때문에 재밌어요, 진짜. 네, 여러분들도 이번 주에는 싹 한번 분데스리가 경기들을 보시면서 좋은 주말 그리고 또 다음 주에는 이제 또 추석 연휴가 오기 때문에 또 즐겁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냥 입이 귀에 걸렸는데 추석 네, 뭐 하죠? 추석에 뭐 하세요? 추석에는 개꿀잠을 자야죠. 피로를 회복하는 게 추석입니다. 아,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추석 연휴 때 다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